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요청을 주셨던 바로 그 타이어들의 비교인데요. 올웨더 타이어입니다. 저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여름용 타이어,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올웨더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교 이후 한 가지를 골라 사계절 내내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겨울철路面에서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다는 올웨더 타이어. 자, 지금부터 비교를 시작해보죠. 이번 테스트는 겨울철에 시작해 봄에 마무리되었으며 가격 조사만 5월에 진행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수입산 3종과 국산 2종인데요.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 2, 콘티넨탈 올 시즌 콘택트 2, 구디어 웨더레디, 한국 키너지 4S2, 금호 솔루스 4S HA32입니다. 모두 각 제조사를 대표하는 올웨더 타이어인 만큼 지금부터 제조사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생산 시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아니고요. 먼저 트레드 깊이인데요. 가장 깊은 트레드를 갖춘 것은 구디어였으며 다음으로 콘티넨탈과 한국 순으로 나왔습니다. 미쉐린과 금호는 상대적으로 트레드 깊이가 조금 얇은 편이었고요. 이번에는 트레드 웨어인데요. 절대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치 정도로 봐주셔야 합니다. 일부 타이어는 트레드 웨어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도 트레드가 가장 깊었던 구디어가 무려 700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수명이 길겠죠? 이번에는 패턴의 단단함을 확인해보기 위한 경도 측정인데요. 금호를 시작으로 미쉐린과 콘티넨탈이 소프트한 편이었고 한국이 가장 단단했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 대비 다들 부드러운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요. 무게를 볼 텐데요. 타이어의 무게는 가속력과 연비 등에서 2점을 보여주죠. 측정 결과 가장 가벼운 것은 미쉐린과 콘티넨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호와 한국, 구디어 순이었는데 구디어는 트레드가 깊었던 만큼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모습이었죠. 이제 생산 품질을 알아보기 위한 무게 편차인데 최대와 최소 편차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무게가 가장 일정했으며 다음으로 콘티넨탈과 금호가 좋았습니다. 구디어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편차가 조금 큰 편이었고요. 이제 본격 시험의 시작인데요. 정숙성은 금호가 가장 좋게 나왔는데 한국 시험 때 바람이 불규칙하게 불었던 문제 때문에 이 항목을 아예 다 빼고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호는 아쉽게 여기서 2점을 손해를 봤죠. 콘티넨탈의 소음도 준수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제 본격적인 성능 비교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선회로에서 코너링 성능 한계를 시험합니다. 한쪽 타이어로 가해지는 부담이 조금 큰 시험이에요. 시험 결과 가장 한계가 높았던 것은 금호였습니다. 급차선 변경에서도 가장 뛰어난 한계를 보였고요. 다음은 콘티넨탈이었는데 한계 파악이 쉬웠죠. 한국과 미쉐린, 구디어 등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핸들링도 확인했는데요. 시험된 내용의 핵심만 전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 테스트에 참가한 모든 타이어가 선형적인 조형 특성을 갖춰서 기본기 자체가 상향 평준화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각 타이어별로 강조되는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미쉐린은 이 조향을 했을 때 적절한 무게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레인 체인지를 이렇게 했을 때는 타이어 자체의 움직임이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었지만 복원 특성이 워낙 좋아서 다루긴 쉬웠고요. 한국 타이어는 다른 타이어 대비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좀 둔한 편이었던 점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강성감이나 지지감도 부족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한계에 있어서는 선형적인 반응이 마음에 들었고요. 금호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이 가벼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강성감은 조금 더 높게 느껴지면서 타이어가 경쾌하게 움직여준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디어 타이어의 조향 응답도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강성감이나 지지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타이어 대비 접지력이 떨어지게 느껴지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컨티넨탈은 조향 응답을 비롯해서 선형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는데요. 어느 성능 하나 떨어지는 거 없이 중상급 이상의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줬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마른 노면 핸들링에서는 금호가 높은 한계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근소한 차이로 미쉐린과 콘티넨탈, 구디어가 점수를 챙겼죠. 반면 한국은 일부 성능이 조금 아쉽게 나와서 하위권으로 밀렸고요. 이제 여름철路面에서 중요한 젖은路面 성능인데요.
이번에는 컨티넨탈이 가장 짧은 26m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금호는 27m대 중반으로 2위를 기록했고요. 다음은 미쉐린이었는데 29m 정도를 나타냈죠. 이번에는 젖은 노면 랩타임인데 간이 코스를 달려 랩타임을 계측합니다. 다만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 구간이라 기록만 보여드리게 됐고요. 이 코스를 통해 젖은 노면에서의 트랙션, 코너링, 제동 등의 종합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성능을 보인 것은 컨티넨탈이었고요. 이후 저희가 설정한 오차 범위 내의 성능으로 금호가 같은 점수를 챙겼습니다. 아쉽게도 미쉐린은 여기서 기록이 가장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눈길에서 가장 중요한 제동 성능인데요. 여기서는 금호가 가장 짧은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쉐린으로 나왔고요. 한국도 오차 범위 안에서 선전하며 모두 최고 점수를 득했습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 성능을 확인했는데요. 다양한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성능을 보인 것은 미쉐린이었습니다. 특히 핸들링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초기형 대비 소음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금호는 마른 노면 코너링이나 긴급 회피 때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컨티넨탈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였고요. 그 다음은 금호였습니다. 구디어는 일부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올 시즌 타이어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무엇보다 수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장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하고요. 한국은 제동 성능은 좋았는데 나머지 영역에서 뚜렷한 이점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올웨더 타이어는 겨울철 노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주는데요. 여러분들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